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Q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스택만큼이나 쉽고 간단한 거기 때문에요. 오늘 영상을 보면 금방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함께 출발해 볼까요? 먼저 복습.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해 봅시다. 스택. 스택은 어떤 구조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그쵸, 역시 똑똑하십니다. Last in, first out. 즉 형태로 띄면은 이렇게 뭔가를 하나 놓고 또 스택에다가 또 다른 뭔가를 넣었을 때에 나중에 넣은 게 먼저 나오고 먼저 넣은 게 나중에 나오는 구조, 이게 바로 스택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배울 Q는 뭐냐? Q는 last in, last out이라고 하기도 하고 보통은 이제 first in, first out이라고 하는데 뭐 같은 말입니다. 어떤 구조냐면은 이제 Q를 그릴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뭔가를 이제 차곡차곡 넣으면은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씩 들어갑니다. Q에다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들어가고 이렇게 막 Q에다가 이제 쌓아요. 이렇게 쌓고 나서 Q에서 빠지는 거는 Q에 넣은 순서대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먼저 들어온 애가 먼저 나가고 나중에 들어오는 애가 나중에 나가는 이런 구조를 띠는 것이 Q입니다. 그래서 Q는 순서를 보장하죠. 하나의 Q에서는 먼저 도착한 애를 먼저 빼내고 나중에 도착한 애를 나중에 빼내니까 순서를 보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Q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계속 강조를 하지만 데이터 구조를 배우는 이유가 결국은 우리가 개발자로서 어딘가에 쓰려고 하는 건데 어디다 쓸 수 있을까요? 혹은 실생활에서 Q를 사용해서 쓰고 있는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뭐가 떠올랐냐면은 은행, 바로 이 은행이 떠올랐습니다. 은행에 가면은 이렇게 막 창구들이 있어요. 창구마다 이제 고객의 요청을 응대해줄 직원들, 은행원들이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은행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이제 입구로 들어갑니다. 입구로 들어가면 입구 앞에 뭐가 있죠? 뭐가 있냐면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번호표 뽑는 게 있어요. 번호표 뽑는 게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은행에 도착을 해가지고 번호표를 가가지고 순서대로 차례차례 번호표를 뽑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번호표를 뽑아요. 그러면은 각 은행의 창구마다 보면은 위에 전광판이 있잖아요. 은행원이 있는 위에 전광판이 있고 이 전광판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번호표가 발급된 순서대로 번호가 떠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래서 1번 고객 가고 2번 고객 가고 3번 고객 가고 4번, 5번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게 어떻게 구현이 됐냐면 바로 이것이 이제 Q로 구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Q로 구현이 되어 있어서 번호표에서 이제 뽑을 때마다 차곡차곡 이제 1번 이렇게 넣어서 1번, 그 다음에 들어간 건 2번, 이렇게 번호표 순서대로 발급된 순서대로 Q에다가 놓고 이 창구에서 띄워줄 때마다 차곡차곡 하나하나씩 빼가지고 1번, 2번, 뭐 3번 이렇게 하나하나씩 띄워주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4번 고객이 일하고 있는 4번 고객이 상담받고 있는 여기서 먼저 끝났다고 쳐봐요. 먼저 끝났다고 쳐면은 이제 다음번에 번호표가 지금 5번까지 발급이 됐었으니까 Q에는 이제 지금 1, 2, 3, 4, 5번까지는 다 빠져나갔을 거고 이건 이제 다 빠져나갔을 거고 Q에는 이제 뭐가 남아있냐면은 Q에는 6번이 이제 나갈 차례겠죠. 순서대로니까. 그러면 Q에는 이제 6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4번 고객님이 끝났으니까 이제 여기에 6번 이렇게 딱 6번이 띄워주면은 Q에서 뽑히면서 Q에서 6번을 꺼내가지고 이 전광판을 해야 될까요? 아무튼 여기다가 6번을 띄워주는 거죠. 물론 이때 이제 Q에서는 이제 삭제가 될 거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 6번 번호표를 들고 있는 손님이 6번이라고 찍혀있는 이 창구에 가서 상담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게 Q여가지고요. 그래서 Q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은행 시스템에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도착한 순서대로 다 차례차례 처리가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Q를 사용했기 때문에 순서를 보장할 수 있었다. 이게 되게 좋은 장점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또 Q를 어디다가 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메신저를 쓰니까 한번 메신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메신저를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사용자마다 다 메신저에서 메시지함이라는 걸 둘 수 있겠죠. 자, 메시지함을 하나하나씩 두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메시지 안에는 친구들이 나에게 보낸 메시지들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친구 중에 뭐 친구들이 많잖아요. 뭐 많고 좋고는 중요한 게 아니죠. 어쨌든 친구들 중에 지인들 중에 뭐 A도 있고 B도 있고 뭐 수지도 있고
수지 갑자기 뜬금없이 수지인데 아무튼 네, 뭐 제가 뭐 수지를 엄청 좋아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서 A도 이제 메시지를 보내고 B도 메시지도 보내고 수지도 메시지를 보냈어요. 근데 이제 메시지를 보낸 순서가 만약에 A가 먼저 보냈고 그 다음에 수지가 보냈고 그 다음에 B가 보냈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때 이제 그 메시지 함을 Q로 구현을 했었으니까 Q에다가 순서대로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A가 보냈던 메시지가 먼저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수지가 보낸 메시지가 쌓여 있고 그 다음에 B가 보낸 메시지가 쌓여 있어요. 그러면 이제 메시지를 읽을 때는 순서대로 A부터 차곡차곡 꺼내와 가지고 A가 보낸 메시지를 내 핸드폰으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수지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하겠죠. 수지가 보내서 나 오늘 공연했는데 막 너무 오늘따라 목소리가 잘 안 나와가지고 약간 좀 그랬어 뭐 이런 메시지 내용이 있었고 뭐 그 다음에 B가 보낸 메시지를 또 그 다음번에 또 읽게 되겠죠. 그래서 B가 보낸 메시지를 또 읽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메시지함을 Q로 구현을 함으로써 메신저를 구현을 할 때에 각 사람마다 메시지함을 Q로 둬서 사람들이 내 지인들이 누군가에게 보낸 메시지를 차곡차곡 큐에 쌓아놓고 그때마다 하나하나씩 꺼내가지고 읽어볼 수 있도록 구현을 할 수 있겠죠. 이때도 우리가 큐를 사용할 수 있고 이때도 큐를 사용하는 이유는 당연히 순서 보장을 위해서 큐를 사용한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큐는 특징이 first in, first out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그래서 얘는 순서를 보장해 준다.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이렇게 있고 메시지가 도착할 때마다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이는 거고 그래서 도착한 순서대로 차곡차곡 빠져나온다. 이게 Q라는 것이다 라고 오늘 배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나요? 만약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면 아시죠? 모두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잉.